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감금해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도피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을 붙잡기 위해 500명이 넘는 경찰 병력과 헬기까지 투입됐는데요. 취재기자와 사건 뒷이야기 나눠봅니다. 문준영 기자 나왔습니다. 문 기자, 사건 경위부터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지난 5일 아침이었죠. 제주시 오라동의 모 빌라에서 한 여성이 탈출해 이웃집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알고 보니 전 남자친구였던 37살 강모 씨에게 감금돼 끔찍한 폭행을 당한 상태였는데요. 강 씨가 잠시 편의점에 간 사이 극적으로 탈출한 것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고요. 이 사실을 안 강 씨는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사흘 만인 지난 8일 제주 시내 한 아파트 단지 앞 사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렇군요. 이 남성을 제가 관련 뉴스를 봤을 때 이 남성이 과거에도 이별을 통보한 여인을 공동묘지까지 데려가서 때렸다 이런 전력이 있다 이렇게 봤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공동묘지 사건 이전에도요. 네. 5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폭행한 전력도 있는데요. 네. 그 수차례 동종 전과를 포함해서 확인된 전과만 20회가 넘습니다. 이번 범행 이후에도 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검거가 시급했지만 워낙 용의주도해서 경찰이 검거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네. 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투입된 경찰 병력만 500명이 넘었고 헬기까지 투입됐다고 하는데 근데 수사망을 또 빠져나갔었어요. 한 사흘 동안 도피 행각을 벌여왔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도주 행각 벌였나요? 근데 지난 5일 첫날에는요. 피해 여성이 사라진 걸 보고 차를 타고 제주시 한경면 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집에서 600에서 700m 떨어진 과수원 창고에서 하루를 묵었는데요. 이튿날 경찰이 탐문을 해서 강 씨를 발견했지만 곧바로 차를 타고 도주해버립니다. 강 씨는 도주 직후부터 휴대전화를 끄고 제주시 모 병원에 차를 버린 뒤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한 점은요. 네. 이 강 씨가 모텔에 이틀치 숙박비를 낸 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그곳에서 잠을 자지 않고 지인의 집에서 잠을 잤다는 건데요. 네. 당시 제주 동부경찰서 전 직원이 투입이 돼서 관할 숙박시설을 검문을 했는데 이런 방식 때문에 수사에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강 씨의 이런 행동이 고의적으로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나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지인한테 연락을 할 때는요. 공중전화기를 이용을 했고요. 네. 또 중간에 미용실에 들러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도피 사흘 만에 지인의 차를 타고 이동을 하다 경찰에 검거됩니다. 한 사흘 동안 도피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국 붙잡혔는데 예. 어떻게 검거됐습니까? 네, 그 강 씨의 검거에는 한 경찰관의 공이 컸습니다. 당시 직접 강 씨를 검거한 경찰관은 김재종 제주 동부경찰서 형사 2팀장인데요. 검거 전날에 24시간 잠복 근무를 해서 비번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 강 씨를 검거했습니다. 비번이라면 그날 쉬는 날이었는데도 현장에 나가서 검거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전에 김 팀장을 만나고 왔는데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집에 도착해서 쉬고 있었는데 네. 잠이 오지 않더랍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형사들로 구성된 SNS 방에 강 씨를 태운 용의 차량이 제주시 이도이동 근처로 향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 개인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예상 도주로의 주차에 대기했다고 합니다. 네. 김 팀장이 과거에 10년가량 택시기사를 하다 35살에 뒤늦게 공부해서 경찰에 입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누구보다 도주로와 또 운전자의 심리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1시간가량 지나자 때마침 용의 차량을 발견을 했고요. 곧바로 시동을 걸어서 돌진해 도주로를 막았다고 합니다. 근데 비번이었기 때문에 수갑도 또 삼단봉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맨손으로 차량 유리를 깨기 위해서 제압을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컸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거에 임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문 기자가 오늘 오전에 김재종 팀장을 만나고 왔다고 했는데 잡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다고 하던가요? 예, 저도 검거하고 나서 어땠냐고 물어봤는데요. 내일은 잠 좀 잘 수 있겠다라는 이런 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고 그래도 합니다. 부담감이 좀 많았었는데. 네, 왜냐하면 당시 용의자 강 씨가 검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민사회에 수배 전단이 유출되면서 도민들이 불안에 떨었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이 더 필사적으로 밤을 새워가면서 검거에 나서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언론사 취재진도요, 검거 때문에 또 보도 시점을 약간 미루던 그런 그렇죠.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분명 김 팀장이 큰 공을 세운 것도 맞고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란 경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검거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인터뷰하면서 사진을 요청을 드렸는데요. 김재종 팀장의 사진. 예. 근데 원래 사진도 잘 안 찍고 또 얼굴이 알려지면 범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해서요. 방송에 내지는 못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검거된 피의자 강 씨의 상태 어떻습니까?
예, 동부서는 오늘 특수 감금과 강간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강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강 씨를 집에 재우거나 차량을 이용해 도피를 도운 지인들에 대해서도 범행 도피 혐의를 적용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요,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320여 명에 달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 사이에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에 알리기가 힘들고 또 사적인 일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묵혀두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게 강력범죄로 이어지기가 십상인데요. 네. 폭력 등이 발생하면 가족이나 동료, 친구 등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성폭력 상담소와 112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 기관을 통해서 반드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또 폭력 행사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 녹음 등의 증거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도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혹시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있으시면 112로 신고하시길 바란다는 말씀 덧붙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생했습니다.